텍사스와 캔자스주에서 간호사들이 최대 규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한인업주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한인 노인 2명이 피살된 가운데 해당 요양원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정부 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유명 식당이 시정부에게 노숙자와 절도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해튼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불어닥친 악천후로 항공기 수천 편이 대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던 바그너 그룹 관련 개인과 기업을 연방정부가 제재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예정돼 있던 것으로 반란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바그너 그룹과 연관돼 있는 개인 1명과 기업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로 금광 채굴권과 보석 거래를 통해 바그너 그룹에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의 임원인 러시아 국적 니콜라예비치 이바노프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무기 거래와 채굴 사업으로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에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전부터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결정한 이유도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바그너 그룹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서란 겁니다. These are actions that we are taking against Wagner, not in relation to events that happened this weekend, but for their prior activities. And you'll see them in Ukraine or no, in Africa.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41번째 지원이자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첫 번째 무기 지원입니다. 백악관은 반란 사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계속 연대하기 위해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Ukraine as it defends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from Russian aggression. 바그너 그룹을 제재할 경우 푸틴 대통령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제재 발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푸틴 대통령. 크렘린궁 광장에 모인 2,500명의 군인들을 상대로 반란 진압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вы действовали четко, слаженно, делом доказали свою верность народу России и воинской присяге. 전날 대국민 연설에 이어 이틀째 반란 사태가 무사히 진화됐음을 강조하며 러시아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소속 지휘관과 용병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차 등 중화기를 러시아군에 편입시키는 등 비교적 온건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반면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의 용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란을 멈춘 뒤 종적을 감춘 프리고진은
어제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바그너 그룹의 전투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며 주둔 허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Вот сейчас много разговоров и болтовни Вагнер. Люди не понимают, что и мы прагматично к этому подходим. 반란 사태는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전선에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일부를 탈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엔 인권기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800명 넘는 민간인을 강제 구금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벌여왔다고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오늘 최대 규모의 간호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이 주된 이유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간호사가 부족하게 되면 미국 의료계의 환자 치료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의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2천여 명의 간호사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하면서 텍사스와 캔자스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간호사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We might be expecting a heat index of 115 today, but there is no heat like the fire of the nurses today. Who is on the front lines ensuring that our community is getting the care that they deserve? Nurses! Demanding safe staffing practices, demanding safe staffing standards, and demanding for a more just and equitable healthcare system. 국립간호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간호사를 그만둔 사람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40여 년 동안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간호사의 수는 팬데믹 기간 위험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도 찾기도 힘들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그게 나름 위험 수당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106불 이상 받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 동안에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위험스럽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부족 사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나. 2027년에는 80만 명의 간호사들이 은퇴를 앞둔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신규 간호사 양성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펀드를 학교나 교수들이 늘릴 수 있는, 학교가 교수들을 늘릴 수 있는 펀드를 늘려야 되고 교수들의 임금도 올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돼서 공부를 한다거나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학자금을 조금 탕감해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간호사 인력난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는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한인 노인 2명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요양원이 불만 신고 등 주정부 조사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설립된 해피홈케어 요양원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의 현장 평가와 요양시설의 건강, 안전 등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발부되는 유형 A 티켓도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7월에는 직원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 또 직원이 처방 약품을 거주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과 직원이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 모두 3건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요양원은 주로 직원이 환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키고 환부를 해주지 않았다는 항의와 방문객 접견 금지, 시니어 의료 지원 소홀 등의 불만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요양시설은 2017년 정식 등록된 일명 양로호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 생활을 보조하는 거주시설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정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4건, 텍사스주에서 1건의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말라리아 감염은 지난 2003년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에서 8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며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아프리카 여행을 통한 해외 감염이었습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작, 혼수 상태와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미국 내 말라리아 감염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학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된다면서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유명 식당이 최근 빈발하는 강철도 행각과 노숙자 문제로 시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와 올랜도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식당 라보엠 직원들과 업주는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시의회에 참석해 치안 문제로 인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무장 범죄 조직원들이 식당 인근에 출몰한 이후 5번의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 측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식당 창문이 깨지거나 가구에 불이 붙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숙자들이 식당 주변에서 잠을 자거나 심지어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식당 방문을 불안해하고 직원들조차도 출근을 꺼려 32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업주는 LA 카운티와 셰리프국에 지속적으로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당 폐업까지 이르게 된다면 시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부터 맨하튼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연방도로국은 맨하튼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 중의 하나인 60번가 남쪽 맨하튼 진입 방향의 차량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부과하는 뉴욕시의 계획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맨하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혼잡 통행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습니다. 연방 당국의 승인으로 이르면 내년 봄부터 혼잡 통행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대에 $23, 그 외 시간대에는 $17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맨하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뉴저지의 경우 이번 제도에 대해 불균형적이고 뉴저지주 통근자와 교통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중심으로 강타한 뇌우와 악천후로 미 전역의 항공사 수천 편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6,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오늘 하루에만 5,600여 편이 지연되고 1,7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일요일 아칸소주와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등 각 지역에서 뇌우와 천둥 번개 등 기상 악화에 따라 여러 국제공항에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습니다. I've never seen this before. We're supposed to be flying out probably about, I want to say 11 or 12. And I heard there's storms in Arkansas, so who knows. And yeah, 5 hours on the plane took us off. Pilots timed out. 2 more crew members timed out. Started pushing back each flight 45 minutes, 45 minutes, 45 minutes. Lost another pilot to timeout. Finally canceled the flight around 7:30. 특히 오늘 뉴요크 국제공항에서는 28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라구아디아 공항은 230편 이상이 그리고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도 90건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들에게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사태에 대비하고 항공사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으며 당분간 계속되는 미 전역의 기상 악화로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AI가 곧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는 결혼식 사회까지 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톤 트루잇은 최근 콜로라도주 모리슨 교회에서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서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챗GPT가 결혼식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잇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챗GPT가 탑재된 로봇이 신랑과 신부 중간에서 실제로 사회를 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to celebrate the extraordinary love and unity of Reese Allison Lynch and Dayton Truitt. We are honored and grateful to have each and every one of you here, especially those who have traveled from out of state, notably Kansas. Here in the state of Colorado, by the grace of God, it's not necessary to have an officiant at the wedding, just so long as both partners agree. 한편 최근 챗GPT가 인간의 일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챗GPT가 작성한 엉터리 변론서를 법정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5,000의 벌금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선 가상 대결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 미 전역 5천여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바이든 양자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를, 바이든 대통령은 4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항마로 불리는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집 수영장을 청소하러 온 직원을 강도로 오인한 집주인이 청소부에게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파이니스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밤 9시쯤 자신의 집 수영장 청소부를 강도로 오인해 소지하고 있던 AR-15 소총으로 청소부에게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청소부는 총소리가 나자 급히 몸을 숨겼으며 총격 당시 주변 파편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 외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청소부는 예정됐던 청소 일정보다 늦게 도착했으며 이 역시 집주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 강도로 오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30여 발의 총격을 가한 집주인은 주택이나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힘이나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플로리다주의 스탠드 유얼 그라운드 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미상 수상자이자 미국 유명 가수 핑크의 공연 도중 한 팬이 무대 위로 자신의 엄마 유골을 던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하이드파크 콘서트장에서 열성 팬이 핑크의 공연 도중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가방을 무대 위로 던졌습니다. 핑크는 가방을 집어들고 대체 가방에 담긴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팬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며 안전을 위해 위협적인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일각에서는 돌아가신 엄마가 핑크의 열렬한 팬이었거나 요청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월요일 가수 베베 렉사도 뉴욕에서 공연을 하던 중 한 팬이 던진 휴대전화에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 날 에바 맥스도 LA에서 공연 도중 팬에게 뺨을 맞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It'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에서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지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그대로인 점은 뭔지 조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몇 살이세요? 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1살이 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엄마들끼리도 나이 물어볼 때 뭐 2돌이다 몇 개월이다 좀 헷갈리게 서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통일돼가지고 아기도 편하지 않을까. 이미 기존 민법과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약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 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나이가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단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 나이 공식화로 이 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에서 밤사이 집중된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45분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 2단계는 4개 이상 시도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을 때 발령됩니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도 경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남부지방에 쏟아진 이번 폭우로 전남 한평에서 60대 여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한평군 엄다면 엄다천 인근에서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대구 부산 중앙고속도로 고정 2터널 근처에선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광주에선 나무가 집안으로 쓰러지면서 쪽방에 거주하던 5세대 12명이 대피했고 전남에서 5명, 경남에선 4명이 폭우 속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지역별 강수 상황으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엔 2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담양에도 200mm, 보성에도 180mm가 넘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경상권에선 경남 남해에 202.8mm, 사천에 176.5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해 전라권에선 20곳, 경상권에선 8곳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라, 경상을 아울러 22곳과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했습니다. 호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10개 국립공원과 299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전국에서 도로 15곳과 지하차도 2개소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산사태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살피고 위험 지역에 고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난 예보 경보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침수나 하천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미리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비가 온 뒤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배수로나 농경지 물포 작업을 자제하고 낚시터와 야영장 등은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주 한국 수원에서 2명의 영아 시신이 냉동고에서 발견된 데 이어 울산에서도 미숙아가 쓰레기 틈에 버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이 미숙아를 유기한 10대가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수사가 시작된 유령 영아 사건은 한 건 추가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였습니다. 수사 착수 닷새 만인 어제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는 10대 여성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하였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아이의 사망 원인과 출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유령 영아 사건이 또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로 추가 발견된 충남 천안시의 미등록 영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 천안의 한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확인된 이 아이는 출생 이틀 뒤 같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영아를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친모의 소재를 파악하는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의 조사로 수사 의뢰된 12건 가운데 4건은 아이들의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안성에서 태어난 1명과 2019년 수원에서 출생한 아기, 또 재작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등 4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된 친모의 남편 이모 씨를 어제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영아 2명이 유기되는 동안 낙태했다는 부인의 말을 믿었다며 범행 가담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국민 2명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둘 다 30대 남성으로 사업 때문에 멕시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전 8시쯤 멕시코 수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톨루카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격을 당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 직후 우리 공관은 멕시코 측의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새벽 쓰촨성 원촨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2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당국이 주민 9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지만 7명이 실종돼 수색을 벌였고 4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중국 쓰촨성 내 21곳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마치 빨간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바다가 온통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인근 맥주 공장에 누수 사고가 나면서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색깔이 변한 건데요. 다만 유출된 냉각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고요. 사고 직후 해당 공장은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들 틈에서 수색견 한 마리가 메달을 받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비행기 추락 당시 어린 4남매를 찾는 데 공을 세운 수색견 윌슨에게 콜롬비아 대통령이 메달을 수여한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슨은 아이들이 발견된 직후 실종돼 윌슨의 엄마인 벨기에산 셰퍼드 드루기아가 메달을 대신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색견 윌슨은 구조대와 함께 아이들을 수색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구조대는 윌슨의 발자국을 따라간 끝에 이달 초 실종 어린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음식 배달비를 아끼려고 매장에 들러 포장 주문을 했는데 비싼 포장 비용이 추가돼 당황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배달비에 버금가는 포장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지난 월요일 한 SNS에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사진입니다. 식당 무인 주문 기계 화면을 촬영한 건데 음식을 포장하는 비용 2,500원이 추가된다고 쓰여 있죠.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배달시키면 배달비 받고 매장에 들러 포장하면 포장비까지 따로 받는 거냐며 이러다 가게에서 먹고 가면 식탁 차림비나 접시 사용료도 받겠다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연을 접한 상당수 누리꾼도 이러다 식당 입장료도 생길 것 같다 하면서 배달 비용에 버금가는 포장비를 요구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포장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포장비가 음식값에 포함돼 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은 부자재 값을 생각 못할 수 있어 포장비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용기값 자체가 소액이라 해도 계속 무료로 제공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소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 어두운 새벽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빨간불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때 옆 차선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보행자 2명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중 1명이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한 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영상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경찰이 사고 책임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작정 건넌 보행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그 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건데요. 사고 운전자는 경찰의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요청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탈출했던 수컷 얼룩말 세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세로보다 3살 연하인 여자친구는 이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에 세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지난 3월 동물원을 탈출해 주택가를 배회했던 세로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왼쪽 얼룩말 세로가 오른쪽 여자친구 코코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코코는 지난 21일 광주 우치공원에서 세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주로 실외에 머물던 세로는 코코가 온 뒤 실내 생활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세로에게 새 가족이 생긴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픔을 잊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길 바란다며 반겼습니다. 텅 빈 트랙을 홀로 달리는 선수, 연습이라도 하는 걸까요? 표정도 자세도 게다가 속도까지 조금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그래도 달리긴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진짜 경기 맞나 싶지만 지난 24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00m 허들 경기의 한 장면입니다. 당시 벨기에 허들 선수 2명이 부상으로 출전이 좌절됐고 누구든 뛰어야 벨기에 팀의 강등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여자 투포한 선수가 경기에 나서 1위에 19초가량 늦은 기록으로 완주까지 한 겁니다. 엉성한 자세로 허들을 넘어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팀을 구하기 위해 나선 행동에 다른 나라 선수들은 물론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2000년 된 유적 콜로세움에 이름을 새긴 무개념 관광객이 해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관광객의 비난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웃음까지 지어 보였는데요. 이 벽을 향해 서 있는 남녀 한 쌍, 그중 한 명이 무언가를 적고 있는 듯한데요. 가까이 가보니 남자가 손에 쥔 건 펜이 아닌 날카로운 쇠조각.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벽면을 파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냥 담벼락도 아니고 지은 지 1900년이 넘는 로마의 명물 이 콜로세움에 이런 짓을 한 건데
다른 관광객이 다가가도 부끄러움은커녕 씩 뻔뻔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적을 훼손한 영상이 확산하며 현지 누리꾼들의 분노가 치솟자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도 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검거되면 15,000유로, 우리 돈 2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5년 콜로세움에 낙서한 미국 관광객 2명에게는 21,000유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배 위에 한 남성이 낚싯대 옆에 허리를 숙여 손을 담그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깊숙이 손을 뻗는 순간 물속에서 나타난 상어가 손을 물고 냅다 끌고 들어갑니다. 남성은 손 쓸 틈도 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 손을 넣지 말라는 친구들 경고에도 잠깐이면 된다며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남성은 구출됐지만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벼랑간 바닷속 생물체와 마주한 이들은 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고요한 바다, 패들보드에서 한가롭게 노래를 젓는 남성 뒤로 큰 돌덩이 같은 게 솟아오릅니다. 다시 잠잠하나 싶더니 마침내 얼굴을 드러내는 거대한 생명체, 바로 남방 긴수염고래였습니다. 고래의 작은 몸짓에도 언제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웃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고래가 유영하는 사이 남성은 고래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노를 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여름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SNS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요. 남성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을 했다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